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어제와 오늘 마치 한여름 같은 더위인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인다고 합니다. 요즘 비가 시도 때도 없이 내리곤 하죠. 외출하실 때는요, 우산 하나 정도는 꼭 챙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동학개미는 13%, 서학개미는 7%. 개미 투자자 얘기인데요. 퍼센티지가 높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투자하신 분 수익률이 더 좋다는 겁니다. 자, 한 증권사가 145만 명 고객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 현대차에 집중 투자한 동학개미가 기술주 위주로 투자한 서학개미에 앞섰다. 서학개미 주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짧지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무도 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아래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제 광주 동구 학동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중에 철거 중이었죠. 근데 건물이 붕괴가 된 겁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 보세요. 여기 버스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참사입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광주 54번 버스의 참사. 정류장에 들어선 순간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덮쳤다. 승객 등 최소 9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일면 톱 기사로 이 사고를, 이 참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날부터 붕괴 징후다. 안전장치는 가림막뿐이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큰 참사가 발생을 하면요. 알고 보면 다 징후,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17명 탄 버스 정류장 도착 몇 초 만에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제가발 지역 현장 5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중상자 8명, 고령, 인명피해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 끝에 있는 기사입니다. 용두 3위로 끝난 이용구 수사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말하는 거죠. 어제 경찰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청탁 외압 없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적용했다. 담당 수사관 딱 한 명만 잘못한 거다. 그러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조사 맞는가?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각종 의혹 해소가 안 돼 비판이 여전하다. 뭐 이렇게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이두하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날벼락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건물 붕괴 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목숨이 희생이 됐습니다. 날벼락입니다.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었던 겁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희생을 당한 거죠. 지금.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화려한 외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첫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보에 대해서 미리 전날 언론에 통보를 했습니다. 행사에 간다고요. 그래서 화려한 외출. 어제 많은 분들이 지켜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꼬리 자르기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과 관련된 내용.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키워드는 아니라는데.
지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쪽도 조사해 보세요. 그런데요, 국민의힘 뭔가 번지수가 좀 안 맞는 곳에 가서 조사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니라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붕괴 사고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기사가 몇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장 연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또 인재다. 지금 아직 단정적으로 보긴 어렵지만 이렇게 보여요. 지금요 상황은. 큰 길가 건물 부수는 철거 현장에 안전은 없었다. 이렇게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철거 첫날 건물 한쪽면 건드리자 와르르. 목격자 얘기입니다. 한 군데 잘못 건드린 듯 무너졌다. 전문가들은요.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구조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소방본부 구조를 마친 뒤에 사고 원인 규명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그 사고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저런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그 아래쪽 보세요. 버스가 서 있습니다. 지금 CCTV 그리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지금 포착된 영상들이 지금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모습만 봐도 지금 보셨죠? 건물 아래 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요.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이 사고로 현재까지 9명이 사망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8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정태진 기자,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전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은 굉장히 처참한 모습인데요. 왕복 6차선 도로를 덮친 건물의 잔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일부 도로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고 출근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철거 공사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붕괴 사고는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시작됐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철거 중이던 건물이 바로 앞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 쪽으로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쳤는데요. 이 사고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17명이 그대로 매몰된 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중 대부분이 60대 고령으로 만 17세 고등학생도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고 철거 공사 작업자와 보행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고를 당한 버스 이외에 추가로 매몰된 차량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60여 대와 480명의 인력이 투입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추가 매몰자를 찾기 위해 밤샘 수색 작업에 나섰는데요. 구조 작업은 오늘 새벽까지 모두 10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색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났는지 궁금해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무너진 건물의 철거 방식과 원인에 대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5층짜리 상가로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철거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건물 5층 높이에서 굴삭기로 벽체 등을 조금씩 부숴가며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거 관련 안전계획 등 규정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서 철거업체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업무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광주시가 건물 해체 허가는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경찰과 소방당국, 국가수 등은 오늘 오후 1시부터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 동구청장은 동구청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정태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화면으로 보니까요. 상황이 어떤지 짐작이 갑니다, 지금.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참사 벌어지면요. 이제 사연들이 좀 알려지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들 생일날 시장에 갔다 버스 탄 어머니도 참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진 좀 크게 보겠습니다. 버스입니다.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여기 아래 좀 볼게요. 좀 더 설명돼 있습니다.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붕괴가 됐다. 인부 4명 작업 중 소리 나자 대피를 했다. 자, 이 지점이에요. 즉각적인 교통 통제가 있었다면 사고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박지원 교수님. 또 안전 불감증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건가요? 네, 도저히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진짜 참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버스에 타고 계셨던 승객분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사고가 터졌는데 이게 사실 또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에서 또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단 5층 그 건물 꼭대기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소리에 놀라서 철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5층부터 1층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를 통해서 이 건물 붕괴될 수 있다라고 알렸다면 그 주변에서 통제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 또 건물 밑에는 양쪽으로 혹시나 행인들이 예. 지나가다 다칠까 봐 신호수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이 건물 붕괴 우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통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만 통제할 것이 아니죠. 그 건물이 큰 길가에 있는데 교통경찰에게 연락만 했더라도 그리고 긴급하게 오는 차량에 대해서 어떤 표시를 할 수 그렇죠. 없었을까? 도로에 나가서 깃발이라도 흔들었다면 그 막을 수 있는 사고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진짜 너무나 안타깝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의 그 건물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 이거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해왔고 수차례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해왔는데 예. 저렇게 또 빈 구멍이 있다고 보니까 예. 진짜 뭐라고 참 답답합니다. 지금 많은 점에 대해서 뭔가 좀 밝혀져야 될 것이 아니 철거 작업 중인데 어떻게 건물이 한쪽으로 저렇게 쓰러질 수가 있을까? 철거 작업상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건물이 기우는 순간 차들이 그 앞쪽으로 가는 모습이 영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걸 막을 방법은 없었던 것인가? 이런 지금 안타까움입니다, 지금요. 이거 뭔가 좀 자세하게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참사와 관련된 소식, 추가적으로 들어온 소식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정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